네, 안녕하세요. 에월 조단입니다. 안전하게 바이크 타는 법에 대한 주제로 유튜브에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안전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언제 찍어서 올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입문 앞두고 있다. 안전 장비 좀 소개해달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안전장구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류랑 같아요. 의류 스타일이 패션 스타일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가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범 답안이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타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뭐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뭐 예쁘게 잘 꾸미고 안전하게도 잘 챙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카페에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고, 이건 단지 그냥 또 한 명의 라이더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부는 좀 뭐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이크 스타일에 따라서도 많이 나뉘어요. 예를 들면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크루저 모델 타시는 분이랑 R3, R1, R6 뭐 이런 CBR 같은 좀 약간 스포츠 모델, 레플리카 모델들을 타시는 분들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같이 이제 네이키드 타는 사람들은 약간 일상복 스타일로 좀 타는 편이시고요. 크루저는 약간 좀 더 나쁜 남자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해라. 그러면은 저는 헬멧을 꼽겠습니다. 헬멧은 지금 이제 3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할리 데이비슨 탈 때 쓰던 제트 헬멧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이제 아내 거. 뒤에 텐덤 할 때 뭐 가끔 바꿔 쓰기도 하고 타고 다녔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할리 같은 크루저 모델이나 요새 레트로 바이크들, 제가 지금 최근 장만한 두카티 스크램블러나 뭐 R9T 뭐 이런 뭐 야마하 볼트 이런 바이크들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풀페이스 헬멧보다는 이런 제트 헬멧, 오픈 페이스 헬멧이라고 하죠. 이렇게 얼굴 부분이 노출된, 턱 부분이 노출된 헬멧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완전 뭐 하프 페이스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아예 뭐 귀도 안 덮는 헬멧들이 있는데요. 특히 뭐 스쿠터 타는 것들, 그런 모델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차라리 Z 모델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귀 부분까지는 보호되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뭐 가볍고 작은 건 좋은데 턱이 완전히 노출이 돼요. 앞부분은 뭐 고글이나 이렇게 실드를 장착할 수 있어서 고정 실드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턱이 완전히 노출되는 게 꽤 뭐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주행을 안 할 경우, 뭐 할리 데이비스는 보통 고속주행 안 하시니까요. 뭐 끼케야 80에서 뭐 100 정도가 가장 즐거운 속도죠. 할리 데이비스는. 그런 레트로 빈티지 스타일로 하실 때는 이런 게 좋고, 조금 달리시는 편이다, 그 이상 속도를 낸다, 아니면 난 안전을 정말 추구한다, 그러면 풀페이스 헬멧을 하셔야 됩니다. 풀페이스 헬멧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턱까지도 다 보호가 되고요. 꽤 무겁고 뭐 좋은 것들은 이제 가볍게 나옵니다만 무겁고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크기도 큽니다. 크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제트 헬멧 대비 제가 같은 머리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뭐라 그러죠? 쉘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고가 모델들은 작으면서 이제 헬멧 두상에 딱 맞으면서 뭐 가벼우면서 뭐 풍절음이 없으면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특히 헬멧은 뭐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나로 시작하시겠지만 바이크를 오래 타시다 보면 여러 개 생기니까, 여러 개 생기는 게 아니지 여러 개 사게 되니까 스타일에 맞게 색상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이제 엔트리 모델로 시작하셨다가도 나중에 뭐 중고가 고가로 가게 되죠. 사이즈가 좀 안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풍절음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한번 떨어뜨렸다거나. 헬멧 같은 경우는 한번 충격이 일어나면 안에 있는 폼이 경직되면서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해요. 깨지면서 보여준다거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고 났던 헬멧은 폐기 처분하시는 게 맞고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그냥 높이 들고 다니다 살짝 떨어질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새 헬멧으로 교체하시면 좋고, 중고 헬멧은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뭐 제트 헬멧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풀페이스 사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믿는 상태에서, 절대 충격이 없었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헬멧은 이렇게 실드가 클리어 실드라고 해서 완전히 투명해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오렌지색은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갖고 주야 겸용이에요. 그래서 뭐 야간 주중에도 너무 눈부시지 않고 밤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리고 이제 스모크 실드라고 뭐 선글라스처럼 코팅된 것들은 주간에 다니기 좋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 실드 안에는 이런 고글 같은 걸 하셔서 뭐 주간에 주행하실 때 눈부심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바이크 전용이라 갖고 다니기 편하고 이제 뭐 눈을 거의 다 막아줘서 눈에 들어가는 바람을 최소화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빈티 모델들은 보통 고글 큰 거 밖에다 장착하시죠. 고글 큰 거를 아예 헬멧 밖에다가 바이크 전용도 하시고 뭐 스노우 고글 스노우보드용을 하셔도 되고 어쨌건 취향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바람 소리가 굉장히 커요. 풀페이스 헬멧도 뭐 완전히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턱으로도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대로 뭐 환기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밀봉 이렇게 딱 닫았을 때도 약간 뭐 새는 부분이 밀봉되지 않아서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 소리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귀가 청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마개를 따로 장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이거는 이제 실드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스모크 실드 되어 있는 건데요. 클리어 얘는 약간 스모크 그래서 뭐 야간에도 어느 정도는 되고 주간에는 약간 눈부시지만 뭐 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밤에 오늘 뭐 밤에 좀 늦게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올 것 같다. 그럼 이걸 장착하면 되고 아니면 뭐 주간에만 탈 것 같다. 그럼 이걸 장착하면 됩니다. 헬멧들이 보통 다 다르긴 한데 이런데 이제 눌러서 아니면 뭐 여기는 나사를 돌려서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드 같은 거 하나로 추가로 장착하시곤 하죠. 이런 실드는 이제 풀페이스는 보통 이제 이런 클리어 평면 실드고요. 이런 제트 헬멧들은 이렇게 뭐 여기다가 조금 더 나와서 버블 실드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디자인 차이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멧 얘기만 한참 했네요. 헬멧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헬멧은 반드시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 바이크는 사고가 나면 아스팔트에 떨어지는데 머리가 부딪힐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래도 인체 부위 중에서 가장 크니까 크고 약하죠. 그래서 아스팔트를 상대로 헤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박치기 해보세요. 엄청 아파요. 이제 바이크에서 떨어진다 내지는 달리고 있다 떨어진다 생각하시면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반모는 이제 제트 헬멧은 턱이 노출되니까 조금 뭐 위험한데 반모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이크를 타고 가면 보통 사고가 났을 때 한 번 충격이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뭐 여러 번 퉁퉁퉁퉁퉁 굴르면서 계속 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미끌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반모 같은 경우는 벗겨져 버려요. 제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반모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풀페이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타일에 따라 제트, 최소한 제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멧 제일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꼽아라. 그러면 저는 장갑 꼽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아직 뭐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럼 장갑 꼽겠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들은 바이크 장갑들은 이렇게 보통 가죽 처리가 일부 돼 있고 뭐 여름에를 대비해서 메쉬 처리도 돼 있어서 통기도 어느 정도 되면서 뭐 가죽에 구멍도 뚫려 있고 주요 관절 부위에 이렇게 뭐 금속들이 덧대져 있어요. 금속이나 아니면 좀 강화 플라스틱들, 카본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에 뭐 떨어졌을 때 손으로 아스팔트 짚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땅에 닿는다거나 할 때 상처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제대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까지 다 있는 건 하는데 저는 약간 뭐 네이키드 저속 가끔 달리긴 합니다만 저속 위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목만 간편한 거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주먹 부분이랑 관절 부분 다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넘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마 한번 사고 났을 때 타고 있던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펑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뚫려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 아마 잘 안 잡힐 텐데 이 안에 뭐 진짜 티타늄인지 모르겠습니다. 티타늄이라고 홍보했던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근데 뭐 크게 뭐 아주 심하게 찢어진 건 아니라서 간혹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요 안에 면장갑이 들어가는 면장갑 맞나요? 하여튼 겨울용 좀 이너 장갑이 들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울 때는 이너 장갑을 끼고 여름에는 이너 장갑 빼고 착용하면 됩니다. 요새 착용하는 거는 요건데 뭐 비슷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하드쉘로 약간 밖에 조금 보이죠? 멋스러운 맛은 좀 덜하긴 한데 하여튼 여기 보호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좀 저가형으로 고무로 된 부분들 있고요. 뭐 끝에 이렇게 패드 있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여기는 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달라요. 할리 타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시긴 좀 그렇고요. 뭐 할리 타시는 분들은 보통 가죽 장갑 하시죠. 빈티지스러운 것들은. 근데 이제 알차 타시는 분들은 완전히 풀보호대 하시는 거가 맞고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인데 내가 겨울에 장갑을 쓰기가 애매하다. 겨울용 장갑을 따로 사자니 너무 비싸다. 바이크 전용. 그러면은 일반 바이크 장갑 위에 이런 일반 방수 장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뭐 U 어쩌고저쩌고 로라는 그 굉장히 저렴한 축에 가성비 좋은 브랜드에 속하는 의류 브랜드에서 산 겨울용 장갑이고요. 이 장갑 위에 끼시면 돼요. 그럼 방풍도 되고 방수도 되고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손이 한결 덜 시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크 장갑은 아닌데 대신 굉장히 쌉니다. 바이크 장갑을 하고 얘를 보호 역할로 쓰고 얘를 보온 용도로 쓰시면 저렴하게 사계절을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헬멧, 장갑은 반드시 하시라.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켓은 이제 이것도 이제 스타일마다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제일 가죽 자켓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어울려요. 네이키드, 빈티지, 뭐 레플리카도 어느 정도는 어울려요. 네, 이거 이제 다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산지 한 10몇 년 된 가죽 자켓인데요. 가죽 자켓이 당연히 비싸요. 비싼데 가죽 자켓은 대신 오래 입습니다. 뭐 오래 입고 안전성도 제일 좋다고 하죠. 제일 뭐 안 찢어지고요. 그래서 가죽 자켓 정도의 뭐 통기성, 보온성을 갖추면서 안전성까지 유지하려면 고어텍스 재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비싸지고 관리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 재질로 된 자켓도 제가 하나 최근에 샀는데 얘는 이제 뭐 약간의 투어링 스타일, 그래서 주머니 많고 그리고 좀 따뜻한 거 안에 이너 패드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보호대 잘 이너로 들어 있고요. 이런 자켓도 뭐 이런 건 이제 3계절용, 봄, 가을, 겨울용이라고 부르고요. 가죽 자켓은 좀 겨울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요거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고 그래서 겨울에는 가을 추울 때나 비 올 때나 뭐 비 올 때 안 타는 게 좋고 이럴 때는 이런 좀 뭐 방수 기능이 되는 따뜻한 재질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할리 데이비슨 OEM 자켓인데요. 제가 예전에 스포스터 신차를 내렸었어요. 그때 주셨는데 사실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싸게 드릴게요. 저한테 사이즈도 살짝 안 맞고요. 이게 아마 라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라지는 좀 크더라고요. 네, 굉장히 튼튼해요. 엄청 튼튼하고 스몰이네요. 스몰인데도 저한테 크더라고요. 미국 분들을 위한 스몰인지. 이렇게 이너 안에 조끼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베스트. 깔깔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따뜻하고 주머니가 보통 많고 가죽이 두껍고 굉장히 무겁죠. 가죽이 좋은 이유는 바이크를 탈 때 바람 때문에 펄럭이는 게 좀 덜해요. 아무래도 재질이 무겁다 보니까 바람도 잘 흐르고 뭐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통기도 어느 정도 되고 꽤 괜찮죠. 근데 이제 동물 보호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죽을 좀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이제 뭐 섬유 좀 바이크 전용 섬유 뭐 코듀라라는 섬유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런 섬유로 된 자켓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은 주로 이제 어깨에도 보호대 들어있고 팔꿈치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들어있는 거 그냥 하셔도 되고 좀 더 하겠다 그러면은 좀 튼튼한 걸로 따로 장착하셔도 되고 보통 다 그렇긴 한데 여기 허리 보호대도 척추 보호대도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끼셔도 더 좋게 더 안전하게 타실 수도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이너 장갑, 얘도 라이더 전용 자켓이었고요. 이너 뭐 패드, 이너 조끼랑 보호대 다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저희 본가에 놓고 나왔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켓만 떨렁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도 힘들긴 한데 버티면 버틸 수 있어요. 가죽이 뭐 꽤 뭐 그런 면에서 괜찮습니다. 자켓 세 가지 한다 그러면 저라면 헬멧, 장갑, 그 다음은 자켓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츠예요. 부츠는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건 약간 선택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츠는 왜 하게 되냐면 일단 사고 났을 때 발목 부분이랑 이제 팁 부분 이런 부분에 뭐 상처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발목의 상처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도 뭐 다 고통스럽겠지만 발목의 상처가 나면 정말 뭐 극악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발목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라이더 전용 부츠를 하시는 게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거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라이더 부츠들은 이런 데 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쇠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호대 부분, 이런 뒷부분이나 앞부분도. 그리고 이제 뭐 반사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끈 같은 것들로 뭐 돼 있긴 한데 끈이 이제 뭐 어디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끈을 다시 묶은 상태에서 채워 넣을 수 있는 벨크로들도 돼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주행과 일상에서 그냥 신고 다녀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약간 스니커즈 느낌으로 나온 부츠들도 있으니까요. 난 뭐 너무 라이더 부츠는 좀 부담스러워. 그럼 이런 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제품이냐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물어보셔도 좀 답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광고 홍보처럼 돼버리잖아요. 제가 쓰는 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찾아서 그냥 비슷한 모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라이더 전용 부츠긴 한데 얘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워커 느낌의 부츠. 그래서 얘는 끈을 묶는 건 아니고 옆에 자크 형태로 되는 것도 있어요. 워커처럼. 자크 올렸다 내렸다는 건 한결 편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츠. 또 괜찮은 게 이게 도로 달리다 보면 은근히 도로 밑에 돌이나 뭐 돌이 큰 게 아니라 뭐 자갈 조그만 것들이나 아니면 도로에 뭐 누가 흘려놓은 뭐 공사장용 뭐 못, 심하게는 못, 뭐 이런 것들이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신발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긴 하는데 뭐 만약을 대비해서 좀 부츠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일반 신발을 하시더라도 발목 높이 올라온 거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부츠까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이제 완전히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부츠 하시면 좋은데 저는 아쉽게도 그것까지는 없네요. 아마 저 정도면 아마 미니멈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라이더 팬츠에서 무릎 보호대까지 다 하면 좋은데 제가 아직 못 골랐어요. 마땅한 거.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몸이 워낙 비루해서 잘 맞는 청바지가 없네요. 그리고 버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헬멧을 하더라도 앞에 해놓으면은 뭐 벌레가 얼굴을 가격했을 때 고통도 살짝 조금 줄여지기도 하고 도로의 매연도 약간 필터링을 해줘서 어느 정도는 뭐 괜찮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버프는 좀 가벼운 편이고 아예 뭐 더 제대로 라이더용으로 막는 것들도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바라클라바라는 것도 있고 넥 워머도 있고 겨울에 타시기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프로 체스트 마운트라고 저는 아직 헬멧 마운트를 못 해가지고 가슴팍에 조끼 형태로 착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마운트할 때 칩 마운트를 하고 싶은데 턱에 마운트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굴곡이 있어갖고 제가 지금 마운트를 못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Z 헬멧은 옆에인가 어디 붙여놨는데 여기 붙여놨는데 여기다 고프로 장착하면 되죠. 근데 아직 풀페이스는 못했고요. 풀페이스도 빈티지 스톤 레트로에 좀 어울리는 풀페이스 헬멧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해 놨는데 거기 오면은 거기다가 마운트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면 장비 소개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개인 취향과 스타일과 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 맞게 잘 찾아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어쩌면 바이크보다 더 고를 게 많아요. 굉장히 제품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파는 데도 많고 어느 메이커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씩 또 사는 재미가 있기도 하죠. 돈도 되게 많이 들고요. 네, 근데 또 안전을 위한 거니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부러 놔뒀는데 이거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거 닦을 때 뭐 잘 닦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간단히 닦을 때 뭐 어디 나갔다 그럴 때나 아니면 뭐 제대로 닦지 않더라도 뭐 가끔 벌레가 묻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집에 악용 물티슈 있으면 쓰시면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일반 물티슈는 화학약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악용 물티슈는 좀 독하지 않은 것들로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요. 이런 거 사다 놓고 가끔 뭐 포켓용도 팔아요. 저희 집엔 마침 아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닦으실 때 이걸로 대충 닦으셔도 헬멧이나 이런 데 큰 무리 주지 않고 가죽 제품도 큰 부담 주지 않으면서 닦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가방도 소개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가방은 이제 뭐,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이제 뭐 사이드백이나, 새들백이라 그러죠. 사이드백이나 뭐, 리어백 아니면 탱크백,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네이키드를 타다 보니까 뭐, 새들백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특히 MSX 같은 경우는 좀, 뭐, 애매하기도 하고, 좀 백팩을 하고 다니는 편인데, 짐이 있을 때는. 백팩도 다양해요. 라이더 백팩들 보면. 근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 직구로 샀는데 괜찮아서 제품을 홍보드리긴 좀 그렇고 이런 제품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더 좋은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뒷부분은 약간 하드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펄럭이지 않고 그리고 약간 뭐 완전 유선형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유선형이라 괜찮고요. 그리고 완전히 조여주죠. 조여주는데 여기도 하나 또 조여주는 끈이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빨리 주행하진 않기 때문에 얘는 빼버렸고요. 허리 부분에 이게 또 하나 채울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꼭 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켓 위에 이제 완전히 조일 수 있게 해서 가방이 내 몸에 탁 붙으니까 주행하면서 타기도 좋죠. 얘 같은 경우는 방수도 되니까 제가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노트북에도 달고 다니면서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크를 열면 자크를 특이하게 뒤쪽으로 열어요. 뒤쪽으로 열면 짐을 넣을 수 있고요. 이쪽에 노트북 넣는 거 노트북 같은 거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 아이패드도 넣을 수 있고 뭐 전원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약간 있고 이 뒷부분은 이제 뭐 물팩을 넣으라는데 노트북과 물팩을 같이 넣긴 좀 그렇죠. 그래서 물팩 넣으면 여기에 고리로 걸어놓고 뒷부분에 이제 빨대로 호수를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제가 물팩이 없어서. 그래서 또 특이한 거는 여기 옆에 지금 저는 물통을 2개 넣어놨는데 물통이랑 필통을 넣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신발 포켓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일상 신발을 여기다 꽂아 놓을 수가 있어요. 부츠, 라이딩 부츠 신으면은 평소에 어디 갔을 때는 그거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어디 카페에서 한참 있을 거다 그러면은 뭐 가벼운 신발, 스니커즈 같은 거 하나 넣고 가서 갈아 신을 수 있게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얘는 이제 안에가 좀 공간이 횡 띄어 있어요. 그래서 뭐 소품들을 넣기는 좀 애매해서 소품들용 작은 소가방을 넣어서 갖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라이더 가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더용 백팩은 사실 백팩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게 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게 목 부분에 충격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하고 내 등하고 이렇게 머리가 떠버리잖아요. 뒤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한다면 뭐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꽤 장비가 많네요. 이게 다 살려면 많은데 오래 타다 보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사게 되죠. 중간중간 처분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처분 안 하고 그냥 쭉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하시라 절대 이거 아니고 이런 브랜드 사시라 절대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 참고하셔서 더 좋은 거 사시라. 더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시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멧은 반드시 하고 Z 헬멧 이상 풀페이스면 더 좋고 그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모듈러 헬멧이라고 턱 부분이 이렇게 오픈페이스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헬멧 잘 알아보셔서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좋은 걸로 사시고 장갑까지는 가급적이면 하시고 그 다음은 자켓, 그 다음은 부츠, 그 다음은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이제 무릎 보호대가 들어있으니까요. 엉덩이 골반 보호대나 여름엔 자켓이 또 메쉬 자켓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메쉬 자켓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사고 났었던 적 있었는데 저거 아마 저 장갑 찢어졌을 때 그때 아마 메쉬 자켓이 다 찢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소기에 뭐 역할을 다 하고 버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안전하게 타시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애월 조단이었습니다.